반갑습니다. 수업 나눔 수업 원추입니다. 네, 저는 수업 원추에서 원을 맡고 있는 인천용학초 교사 원나연입니다. 네, 저는 수업 원추에서 추를 맡고 있는 인천 상곡북초 교사 유철민입니다. 자, 오늘 살아 숨쉬는 1000개의 수업을 위한 수업 원추 그 첫 번째 함께 나눠볼 주제는 바로 효과적인 미술 수업을 소개해 주실 성남서초 2랑 서운초 이혜진 원추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들 준비되셨나요? 미술 수업 원추 원추 시작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남서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랑. 저는 인천 서운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미술에는 체험, 표현, 그다음 감상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표현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미술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막상 구현하면 좀 이상해. 이렇게 표현 활동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미술 잘 못해요, 하기 싫어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좀 미술 수업에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친구들, 학생들의 모습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네. 첫 번째 친구들은 이제 자, 지금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 할 거 없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상에서 막혀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하듯이 산, 바다? 놀이터 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 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범주를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는 연습을 시키고 그래도 못 고르는 아이들이 꼭 있죠. 그러면은 그때 지금부터 여름에 수영장 갔던 걸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수영장을 그릴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그제서야 아이들은 내가 그리고 싶었던 내 마음속에 있던 거를 그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께서 발상 영역에서 조금 아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 말을 진짜 많이 듣죠. 선생님 이거 맞아요? 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5,000번. 네, 저학년으로 갈수록 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럴 때는 조금 이해가 빠른 아이들을 꼬마 선생님 도우미로 활용을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소그룹을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추쌤한테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린다 내가 이거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표현이 안 돼서 속상하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는 미술이라고 아이들 보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우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거를 제가 도안을 제공해준다거나 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 색칠이나 이런 데서 꼼꼼하게 못하는 친구들은 아주 선생님의 원포인트 레슨 색칠을 이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면 조금씩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내 작품을 보고 발전되는 걸 느끼면 또 그 부담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현장에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막막하게 느끼시는 게 감상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블렌디드 수업에서 감상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보통 이제 명화 보여주고 느낀 점 이야기 해보자 라는 식으로 많이 진행했거든요. 이제 작가가 아니라 서로의 이제 아이들이 작품을 감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실물 한기에다 놓고 나와서 발표해봐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교실에 그냥 칠판에 붙여놓고 다들 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학기 초에 선생님 조금 신경을 쓰시면 환경물품 구매를 하실 때 약간 학급의 한 턴을 약간 갤러리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물품을 구매를 하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이젤이라든지 미니 이젤 아니면 뭐 이렇게 막근이나 이런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집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두시면 아이들이 이제 작품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자기의 작품을 올리고 하고 나서 아이들이 심심해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갤러리 워크라는 이제 멋있는 말을 쓰면서 거기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원생님 말하신 것처럼 블렌디드 환경에서 사실 감상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블렌디드 수업에서는 이제 저희도 뭐 아주 뭐
완벽하게 감상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이제 그 핀 고정 기능이나 뭐 이렇게 모두에게 추천 기능을 누르시면 아이가 그 아이의 화면만 이제 뜨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이제 그 개별 작품을 거기다 보여주고 그걸 본 아이들이 이제 주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뭐 이모티콘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채팅창에다가 뭐 자기 감상을 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작품을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선생님, 이 또 표현, 감상 있는데 사실 이 미적 체험 영역도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표현은 하다못해 이게 동영상이라도 보여주고 얘들아 따라해봐 이게 되는데 미적 체험 영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사실 미적 체험을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을 탐색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접근하기가 쉬우신데요. 저는 미적 체험 영역에서 미션 수행하기 게임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 수업에서 했던 예시인데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요때만이라도 체험을 하는 이 미적 체험 시간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미션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술이 대부분 색, 선, 형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집에 있는 뭐 베개, 책, 인형 지금 1분 안에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쫙 흩어져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그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색을 여기는 썼지 그리고 같은 물건이지만 왜 이렇게 다른 색으로 했을까 그러면 형도 살펴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10색상원 수업을 제가 했을 때는 갑자기 애들에게 얘들아 옷장을 뒤져서 지금부터 어느 모둠이 빨리 10색상원 티셔츠 입고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적 체험이라는 것이 얼른 내 주변을 살펴본다, 탐색해본다라는 느낌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저희 미적 체험의 터전으로 잡아서 학교의 자연물을 살펴본다든지 캐릭터 같은 게 저희 꼭 단원에 나오면 친구들 물건 이제 다 꺼집어내고 이렇게 옷에 있는 캐릭터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게임이나 아이들이 미션 수행하는 형태로 체험 활동을 진행하시면 온라인에서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네. 원래 고학년 아이들이 점점 더 이제 미술 수업에 참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하면 그런 아이들도 되게 자신 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고민하면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미술 수업 할 수 있는 소재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고 질문을 하길 바라실 것 같은데요. 그냥 대놓고 요즘 같은 이런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 실시간 수업을 한다. 그럴 때 딱 선생님들이 참고하시기 좋은 그런 예시 자료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교육 자료의 활용 목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제작할 때 사실 이렇게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제작을 생각하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실제 수업을 했던 3학년 교과과정 예를 들어보면 사물을 보고 연상하여 표현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상 속의 흔한 사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소재 여러 가지를 상상해서 꾸며보는 활동인데 이거를 저희가 블렌디드 수업을 할 때 저도 이제 아까 혜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자, 주변의 미적 체험을 이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에서 흔히 제가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생각해서 도화지에 먼저 우리가 아이들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연필? 학용품? 학용품으로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것은 자기의 얼굴, 이제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사물을 가지고 도화지에 얼굴을 표현해 보세요 이러면 정말 간단하게 뭐 지우개 2개 아니면 뭐 풀뚜껑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뭐 연필이나 펜 몇 개만 있어도 간단한 얼굴 표정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이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그걸 보면 이건 지우개인데 눈이 됐네? 뭐 연필인데 코나 입에 표정을 만들 수 있네 하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선이나 형, 색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런 쪽으로 체험을 도입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표현 활동을 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제 그런 뭐 예시 자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좀 다양한 발상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그걸 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결과물을 많이들 쓰시는 패들렛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학급 뭐 게시할 수 있는 학급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올려서 공유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감상할 때는 뭐 이렇게 소모임 기능을 활용해서 감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모둠별로 처음에 이제 표현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사물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모임에 제가 미션을 줘요. 자, 뭐 특정 물건으로 뭐 표현하기.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 물건을 집에서 소모임 안에서 각자 구해가지고 이걸로 재미있는 표현을 또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과 또 비교해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다른 아이들 감상할 때는 이제 다양한 모둠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작품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추천 기능이나 아니면 뭐 패들렛에 붙여서 다 함께 감상하거나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감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들한테 배웠다면 저도 엄청난 그런 실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가끔 불가능이라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통 줌을 많이 쓰실 텐데 이 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 같은 게 있을까요? 줌 자체 제공하는 그런 쌍방향 수업 도구 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줌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가 아까 아이들을 움직이게 해서 미적 체험 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표현 활동 같은 것도 화이트보드 기능과 주석 기능을 이용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제가 설명하고 있을 때도 화면 공유해 놓으면 선 하나씩 이렇게 그으면서 낙서스러운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풀어주시면 되냐면 빈 화면을 띄워주시는 게 아니라 수업 주제에 맞는 배경화면을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PPT 배경화면에 뭐 자리를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뭐 꾸미고 싶은 오늘 표현해야 되는 대상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 주셔도 되고 그 배경화면 하나 제공하고 주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보세요 하는 거에서 아이들은 되게 큰 흥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모임 기능도 아직 지금 저도 3학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소모임에 가서 좀 불안할 때가 있긴 한데 소모임을 교실 수업의 모둠과 연동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랜덤으로 짜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교실에서 아이들 모둠 활동하는 그룹과 똑같이 소모임을 짜주면 자기들끼리 어떤 역할이 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회의도 할 수 있고 감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줌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주석 기능과 그 주석 기능에 선생님들이 알맞은 배경 정도만 제공해 주시면 같지만 다른 그런 수업이 가능하다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꿀팁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실에서 꼭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많은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미술과 같은 예체능 과목을 어떻게 수업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랑 이예진 원투쌤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미술 수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이시니까 두 마디 해주세요. 미술 수업은 아이들의 마음을 채우는 스케치북이다. 미술 수업은 내 생각을 남길 수 있는 나만의 붓자국이다. 네, 너무 센스 있는 답변이시네요. 오늘 미술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도 틀림없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풍성한 수업, 좋은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원하시죠? 선생님들, 좋은 수업 원투! Yes, I want you.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중 한 명의 카메라를 확대하여 크게 볼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요?